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우리가 행동의 제약을 많이 느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를 다 하셨죠. 저는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네. 오늘 22관대예요.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강신주 철학자예요. 꽤나 잘 나가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신주 철학자입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뭔가 그 깨달음을 주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언제 행복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 뭔가 힘을 느끼는 거 있어요. 저 강신주 철학자의 강의뿐만 아니라 뭔가 강연가들이 강의할 때 보면 왠지 모르는 힘을 느껴요. 나한테 없는 것 같은 힘을 느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에다가 자기의 관점을 넣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지식에다가 관점을 넣으면 뭐가 되죠? 식견. 그렇습니다. 식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뉴스는 팩트 플러스 관점이다. 동의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방향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이냐에 따라서 그게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 팩트가 있습니다. 그 팩트를 어느 관점에서 보이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치에는 지식에다가 관점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각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식견에다가 여러분들의 관점을 넣어서 식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컨텐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스피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는 뭔가요? 어떤 주식이 있어요. 로직이라고 하죠. LOGIC, 로직.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어떻게 봐요? 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화라고 하거든요.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를 적용시켰다. 어떤 사실에다가 자기의 관점을 입히면 그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셀프 어플리케이션. 자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의 컨텐츠인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전달자에 지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스피치 학원에 온 이상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에다가 여러분의 관점을 넣어서 식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컨텐츠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제가 주어져요. 오늘은 공산 무인 수료화계 법정 스님의 수필 제목입니다. 공산, 무인, 사람이 없는 텅 빈 산에도 수료, 물이 흐르고 화계, 꽃이 피더라. 결국은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지닌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는 것. 그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필요 이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보면 알아요. 버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끌어안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7살 때쯤에, 우리 아이들이 7살 때쯤에 자칼이라는 텐트 브랜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0만 원 했어요. 56인짜리가 2, 3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 3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걸 구입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또 뭐 유학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하고 뭐 텐트 가지고 놀러 갈 일이 있습니까? 이사할 때마다 뿌리 안고 다녔어요. 뿌리 안고. 와동 아파트에서, 오류동 삼성 아파트에서, 엑스포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향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어요. 봤더니요, 그 가방이요, 곰팡이가 스럽더라고요. 끌어안고 다닌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불필요한데. 근데 누가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텐트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안 써요.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낚시 가자고 텐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가더라도, 따라가더라도 텐트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무슨 텐트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요즘 텐트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탁 던지면 펴지는 텐트가 있는데, 그거는 일일이 다 펴서 또 징받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데요. 텐트 그거 하나 피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아예 줘버렸더니요. 홀가분한 거 있죠?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얘기했죠? 공산무인 수료하게. 네.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에게 줘버렸더니 홀가분해진다. 그 오늘 법정 스님의 수필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아라.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항상 내리에 스치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단조로우면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의 생활 공간은 어때요? 단조로운가요? 아니요. 치렁치렁, 매달고, 치장하고, 해서 생활 공간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아이밀리터.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보셨죠? 거기는 화이트예요. 벽도 화이트고 천정도 화이트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단조롭다. 깔끔하다. 그래서 광활한 정신세계, 풍부한 대화 소재들이 막 생겨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머리가 그냥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단순한 공간을 마련하면 머리가 다른 광활한 정신세계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공간을 좀 단조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1번째 책을 냈습니다. 얼마나 제가 출판 기념회를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몇 년간 출판 기념회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인데 사회적 거리가 조금 풀리려나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행사를 치르는데 홀에 50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벌써 80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일주일 더 있으면 100여 명은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42번째 책이 원고가 넘어가 있어서 올해 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 제목이 잡담력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소통을 잘하고 싶으세요? 쓸데기 없는 같은 말들, 이 수다스러움, 이런 것이 실은 소통이 되고 또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소통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그게 실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치유력도 갖게 하고 창의력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잡담력이거든요. 아마 올해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내년 봄에는 원고가 그것도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꽃돼지 윤치영이의 시와 수필이 담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지 않아요? 제가 꽃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얼굴이 좀 돼지처럼 피둥피둥하죠. 네. 옛날엔 더 그랬어요. 막 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꽃돼지라고 했어요. 돼지는 돼지인데 귀여운 꽃돼지다 그랬거든요. 윤치영의 시와 수필을 담은 산문집이에요. 그걸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도 제 갑장이 있는데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총감독도 해주고요. 저한테 조언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걸
감수해주기로 했어요. 책을요. 그래서 감수가 끝냈다는데 약 300쪽 정도 긴다고 그래요. 작은 쪽이 아니거든요. 보통 250쪽에서 280쪽 정도 내에서 책을 냈는데 300쪽이면 조금 많은 거예요. 독자들이 딱 받아보기에는 양이 조금 많은 듯한데 그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 그냥 로직, 이론적 틀만 가지고 얘기하면 딱딱하고 고루하고 지루할 수 있는데 좀 잡담스러운 이야기, 수다스러운 이야기를 쓸 때 훨씬 더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생활의 단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시작.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시작.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생활의 단편. 그걸 잘하는 분이 장경도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성경에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생활의 조각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조각이 곧 잡담이고 수다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다스러우십니까? 여기 제가 뵈니까 수다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올곧고 다 예의 반듯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프렌들리, 친밀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수다스럽고 잡담스러운 그런 능력을 이곳에서 좀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잡담력과 수다스러움을 여기서 좀 막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주제를 선정하셔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오셔서 전달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수다스러움을 키워드리고 잡담력을 높여드리는데 제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프리젠테이션은 스피치의 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22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프리젠테이션이란 따라서 합니다. 압축해서 푸는 과정이다. 시작. 프리젠테이션이란 압축해서 푸는 과정이다. 압축하고 압축하면 뭐가 남나요? 키워드, 엑기스, 키워드가 남습니다. 그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명제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 수도 없어요. 다만 가까이 갈 뿐이죠. 그죠? 3.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는 평생 수수께끼처럼 그 난제를 풀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 자, 그러면 3이란 단어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어디다가? 호수에. 그럼 파문이 팍 일어나면서 막 파생되는 키워드가 또 나오죠. 3. 행복, 사랑, 취미, 사회공헌, 봉사활동, 뭐 종교활동, 많은 것들의 키워드를 또 막 파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란 압축된 키워드를 풀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면 풀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압축력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단어 하나로 꼬집어낼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압축력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40여 권의 책을 쓰면서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터득한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화력인 것입니다. 말을 풀어내는 힘, 이게 화력이잖아요. 근데 압축했다가 풀었다가 압축했다 풀었다가. 여러분 강냉이 좋아하시죠? 맥주집 가면 기본으로 나옵니다. 강냉이. 강냉이는 압축했다 뻥 터지면 폭발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은 내용을 압축해서 그 압축된 내용을 풀어내는 과정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컨텐츠, 나만의 컨텐츠, 독창적인 컨텐츠, 독자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떤 사실에, 어떤 팩트에, 어떤 로직에 뭐를 붙이죠? 여러분들의 관점을 붙이면 그게 식견이 되는 거예요. 식견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그걸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압축해서 풀어내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로 줄기를 세워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고 스피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룩스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며칠 전에 중령님하고 현역입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만났는데 수지로 침을 놔주셨어요. 이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니까 침을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요소가 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 93%는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메라비안 교수가 그걸 강조했던 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언어적인 요소는 7%예요. 나머지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랍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맞추고 있는데 아이 컨택,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 그 다음에 현재 말하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앞에 나오면 두려우십니까? 긴장이 되십니까? 말이 잘 되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차분히 안정적으로 가라앉히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저는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스킬을 배우려고 오셨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스킬은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인드, 마음이 안정이 되면 스킬이 절로 따라 붙습니다. 스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킬을 쓰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사자로 보기 십상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꽁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거든요.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정말 친화적이고 그리고 마인드가 정말 안정적이고 그리고 마인드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을 보아도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육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거든요. 네, 뭔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이 83% 차지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인지할 수 있어요. 첫인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각인이 되면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각인되면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게 구도소의 효과입니다. 내가 돈 들여서 왜 바꿔야 돼?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당신의 이미지를 내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 보여지는 대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초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은 것보다는 네. 부정적인 게 눈에 먼저 띄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조주님은 지금 머리가 앞니마로 흘러내려서 좀 이렇게 정갈해 보이지 않는다. 그게 확 드러내요. 다 좋으신데 네, 어울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봐요? 부정적인 것부터 봐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말이 먼저 아세요? 안 돼. 싫어. 이거부터 배운대요.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더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소통하려고 하면 언어적인 것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혹은 육감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